정부가 해제하는 이란 자금은 미국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자금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의 식량과 의료 물자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면서 지금 이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핵 사찰 수용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미군 함정은 현재 위치를 유지할 거라고 밝히겠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루비오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It's an international waterway. No country is allowed to charge tolls or fees on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s existing international law. So I don't think we have anybody to convince around here in that regard. I think all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would agree with us. 루비오 장관은 오늘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바레인 순방에 나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나오고 양해각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프 국가들의 불만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양보가 이란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 균형과 원유 수송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해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게 참여를 요청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약속 이행에 나서기 전까지 그런 논의는 없을 거라고 밝힌 건데요. 루비오 장관은 또 레바논 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역 내 적대 행위를 끝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협상 과정에서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과 내부 상황에 관한 문제는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IC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의 기준인 8월 민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08달러로 전전보다 1.05%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7월 유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21달러로 0.88% 내렸습니다. 브렌트유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이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월 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속에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언론과 외신은 현지 시간 23일 오전 레바논 남부 라바티의 알타우카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 병력 인근에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이 나타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의 표적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도로를 정비하고 잔해 속에 묻힌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민간인들을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 통제 보안 구역으로 넘어온 헤즈볼라 무장대원 4명을 향해 발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정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회의에서 선관위를 향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증인 대부분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축소 인쇄 지침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방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혁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의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가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가 다녀온 것을 보고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 친구로 알려진 민초란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환영을 집중했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수습할 그런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2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천입니다. 유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권 이격의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적어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개표가 완료됐고 당선인이 발표된 마당에 재선거는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건 크나큰 혁명이 일어나 국민의 뜻에 의해 기존 절차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 직무대행은 이후 발언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들였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다 보니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계제에 대해서 더는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의뢰 권고를 수용하는 대신 검경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동원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갖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